반야봉의 전설. 반야봉은 봉우리 높이로만 따지면 지리산에서 두 번째로 높은 중봉보다 낮지만 높이에 구애받지 않고 지리산 제2봉으로 불리우며 전왕봉, 노고단과 함께 지리산을 상징하는 대표적 봉우리이다. 반야란 불고의 반야신병에 나오는 말로 지혜 또는 밝음을 뜻하는 말이다. 반야봉은 지리산의 어느 방향에서 보아도 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데 그 모습이 여인네의 엉덩이와 비슷하다고 한다. 지리산의 산신은 여신으로 반야봉에는 이와 관련된 전설이 내려오고 있는데 지리산신은 천신의 딸인 마구할미, 인대, 노고, 라고도 불렀다. 마구할미가 지리산에 하강하여 산을 둘러보던 중 산에서 불도를 닦고 있던 도사 반야를 만나게 되었는데 마구할미는 반야의 늠름한 모습에 반하여 반야를 사랑하게 되었다. 그 후 마구할미는 반야와 결혼을 하여 지리산 천왕봉에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며 자식을 두었는데 딸만 8명을 두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반야는 자신의 도가 부족함을 느끼고 아직 자기가 깨치지 못한 도를 얻기 위하여 반야봉으로 떠나야겠다고 결심하게 된다. 반야는 마구할미에게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도를 깨치면 바로 돌아오겠노라며 반야봉을 향하여 집을 떠났다. 그러나 한번 집을 떠난 반야는 해가 바뀌어도 돌아올 줄을 몰랐고
수많은 세월이 흐르고 흘러 마구알미의 머리가 백발이 되어 갔지만 반야의 소식은 감감했다. 마구알미는 반야봉에서 수도하고 있는 반야를 당장이라도 달려가 만나고 싶었지만 참고 또 참으면서 반야가 돌을 빨리 깨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산에 있는 나무 껍질을 벗겨 남편이 돌아오면 입힐 옷을 만들었다. 그러는 사이에 마구알미는 낳은 딸들을 부양할 수 없게 되자 딸들을 전국 팔도에 한 명씩 내려보내 무당이 되게 하였고 혼자 남아서 반야를 기다했다. 그러나 반야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고 기다림에 지친 마구알미는 끝내 남편 반야를 보지 못하고 반야를 원망하며 반야를 위해 만들었던 옷을 갈기갈기 찢어버린 후 숨을 거두고 만다. 마구알미가 갈기갈기 찢은 옷들은 바람에 날려 반야봉으로 날아가 반야봉의 풍란이 되었다고 하며 이때부터 반야봉 주변에는 안개와 구름이 자주 끼게 되었는데 이것은 천신이 하늘에서 남아 마구알미와 반야가 만날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준 것이라고 한다. 이후 후세 사람들은 반야가 불도를 닦던 봉우리를 반야봉이라고 부르게 되었고 팔도로 내려간 마구알미의 딸들은 무당의 시조가 되었다고 한다. 그 후 딸들의 후손인 무당의 후예들은 해마다 지리산 천왕봉에 찾아와 마구알미에게 제를 지내게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천왕봉에는 해마다 전국에서 수많은 무속인들이 천왕할매라는 마구알미의 제를 지내기 위하여 몰려들고 있다. 연하천에서의 하룻밤. 사전 예약을 하지 않은 나는 대피소를 관리하는 분에게 미처 예약하지 못했다고 이실직고하고 하룻밤을 부탁하였지만 냉정하게 하산하라고 한다. 사정을 설명할 여유도 주지 않는 그가 원망스럽고 냉정한 그의 모습에 대피소가 아니라 공영민박이라는 생각에 은근 화가 치밀었는데 곧바로 스피커를 통해 예약하지 않은 손님은 즉시 하산하라고 안내 방송까지 한다. 나를 두고 하는 안내 방송임을 직감하면서 나는 하산길을 검토했다. 심정마을에서 벽소령을 거쳐온 등산객이 있어 알아보니 삼각봉을 넘기 전 벽소령에서 심정마을로 가는 길이 있지만 무릎까지 빠지는 길을 그것도 길을 아는 사람이 아니면 길을 잃기 쉽고 굳이 간다면 2시간, 조금 빠르면 1시간 반 정도 하산하면 인도를 만날 수 있다고 알려준다.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오후 5시가 넘은 시각에 빠르게 가도 1시간 반이 걸리는 벽소령도 어렵거니와 연하천에서 바로 심정마을로 하산하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다고 느껴졌다. 설마 사람을 사지로 내 물겠냐 하는 배짱으로 취사장에서 취침하기로 작정하고 준비해온 식사를 하기로 했다. 취사장은 먼저 온 산인들의 삽겹살 파티로 연기로 가득했지만 밖은 너무 추워 이를 감수하며 얼음밥과 김치를 먹었는데 아니 먹는 것이 아니라 밀어넣고 있었는데 삼도궁에서 만난 그 사님이 이제사 도착하여 삼겹살을 구워 한잔 하자고 권한다. 취사장의 연기와 냄새가 부담인지 밖에 벤치에서 하지고 한다. 벤치에 앉아 삼겹살과 남은 밥을 먹는데 온 몸과 주고받는 소주잔이 떨렸다. 그와 내가 내놓은 소주 4병을 마신 후 취사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거기서 다시 라면으로 저녁을 대신했다. 취사장에서 취침할 요량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취사장 산인들의 파티는 끝날 줄을 모른다. 몸이 추워 잠시 취침하는 방으로 몸을 녹일 생각으로 들어갔다. 잠자기에는 너무 이른 시간인지 침상에 앉아있는 사람이 많다. 그중 비슷한 연배의 사람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긴 밤이 지겹다며 술 한잔을 하자고 한다. 그래서 다시 취사장으로 가서 그들이 끓여준 꽁치 통조림을 안주 삼아 양주 몇 잔을 더 마셨다.
산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지리산 종주를 10회 이상한 베테랑 산님이었다. 다시 취침방으로 가서 몸을 녹이고 있는데 국립공원 제복을 입은 친구가 예약하지 않은 분이 누구냐고 찾고 있다. 반가운 마음에 찾아갔더니 다음부턴 꼭 예약하셔야 합니다라는 훈계를 듣고 1번을 배정받았다. 숙박료 8,000원, 매트리스 2,000원, 침낭 2,000원을 지불하고 돌아오니 사정을 아는 몇 산우님들 모두가 박수로 맞이해 주었다. 규정이 점점 까다롭고 엄격해진다고 한다. 비박과 야간 산행 금지, 구간별 입산 시간 통제로 시간을 맞추지 못하면 산행 자체가 불가능하다. 특히 겨울 산행은 해가 짧아 유의해야 한다. 15년 만에 다시 찾은 지리산. 쉬고 싶으면 쉬고 가고 싶으면 가고 잠자고 싶으면 자면서 다니던 옛 지리산 산행이 아니라 철저한 시간 계획과 예약이 필수인 지리산 산행이기에 많이 아쉽기는 하지만 최근 늘어난 등산객의 안전을 생각하면 이해 못할 바는 아니기에 이젠 그 아쉬움을 추억으로 간직할 수밖에. 대피소의 취침실에는 온기가 없지만 피곤한 육신이 잠들기에는 부족함이 없다. 정각 8시에 소등한다. 불이 꺼지자 실내가 잠잠해지고 이내 코고는 소리가 들렸지만 나의 수면에는 방해는 되지 않았다. 깊은 잠에 빠졌다가 눈을 뜬 시각은 밤 12시 40분, 담배도 한 대 피울 겸 소변을 보기 위해 방문을 나서자 세상을 집어 삼킬 듯한 광풍의 굉음이 사지를 움츠리게 하면서 한 발짝 내딛는 것마저도 두렵게 만든다. 하늘을 보니 달은 없고 구름도 없는 것인지 별빛이 너무나 선명하여 별들이 내 가슴으로 쏟아질 것만 같았다. 차가운 바람이 볼을 핥히고 지나가는데 하늘을 향해 입을 크게 벌리며 찬 공기를 한껏 들이켰다. 목구멍까지 찬바람의 냉기가 들어오자 정신이 번쩍 들었다. 정신이 맑게 깬 상태임에도 다시 잠을 청하니 이내 잠이 들었고 배낭을 챙기는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잠이 깨었는데 새벽 5시 30분 밖에 나가보니 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젊은 친구 5명이 라면을 먹으며 길 떠날 채비를 하고 있다. 나는 다시 침상으로 돌아와 누웠지만 이젠 잠이 오지 않는다. 6시가 되자 술을 함께한 산님들도 일어나 아침 식사 준비를 한다. 나도 함께 일어나갈 채비를 했다. 오늘 산행 시간은 10시간 30분이고 식사와 휴식 시간 그리고 서울 귀경 버스 시간 등을 고려하면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된다. 식사를 하고 있는 산님들과 작별 인사를 고하고 6시 30분에 대피소의 첫 출발자로서 산행을 시작하였다.
산행을 마치며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지리산 산행은 좋기 20회는 되리라 생각한다. 태풍을 만나 야간에 하산하던 도중 계곡에 빠져 죽을 뻔했던 일. 종주 중 뒤꿈치 인대가 늘어나 신행의 반을 한쪽 다리를 끌며 벌떡거리며 하산했던 일. 폭우로 야영장에 쳐놓은 텐트가 떠내려가 다음날 계곡에서 빨래하고 말리며 백숙을 먹고 고스톱을 쳤던 일. 종주하자고 친구를 꼬드겨 갔는데 3분의 1도 못 가 주저앉는 친구를 억지로 끌고 가다 탈이 난 일. 70 넘은 장모님과 5살짜리 딸 아이와 함께 세석평전의 을라사님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던 일. 노고 단운회를 보며 감동받고 벽소명월에 소름 끼쳤던 일. 한신 계곡의 으슥하고 사한 느낌. 칠선 계곡의 넓고 풍부한 수량. 한여름 뱀사골에서 추워서 한 짐도 자지 못하며 뒤척이던 짧은 여름밤이 왜 그리도 긴지. 앉은 키보다 더 큰 배낭을 지고 하엄사에서 노고단을 오르며 내질렀던 육지거리들. 그리고 아름다운 피아골의 단풍들. 그 하나하나의 추억이 지금도 생생하지만 언제나 나의 산행 코스에는 천왕봉이 빠져 있었다. 천왕봉은 종주하며 정상을 밟지 않는 한 절대 가지 않는다고 한 그런 세월이 30년이 훌쩍 지나버렸다. 산꾼들이라면 누구가 한 번쯤 했을 종주는 커녕 천왕봉을 가보지 않았으니 누구 못지않게 단인 지리산이지만 지리산 이야기만 나으션 라는 입을 다물었다. 차마 천왕봉을 가보지 않은 사람이 지리산을 입에 담을 수가 없었다. 2014년 연말 연초를 맞아 종주 산행을 결심하고 결행하였다. 산영 중 몇 분을 만나 회포도 풀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홀로 걷는 고독한 산행이었다. 하지만 고독은 고독을 즐기는 자에게는 이미 고독이 아니다. 고독 자체가 즐거움이고 사색의 시간이요 성찰의 시간이기 때문이다. 30년 만에 지리중주, 30년 만에 천왕봉 등정. 그래서 나에게는 더욱 의미가 있는 산행이었다.